여러분 안녕하세요. 왔다 박교수 시즌 5에 무려 6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제 6월달이 됐고요.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나요? 제가 요번 6월이 조금 다른 게 보통 이제 5월 중순이 넘어가면 저녁 때도 따뜻하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요즘에는 사실 지금 6월인데도 저녁 때는 선선해요, 되게. 그리고 아침에 저희 되게 일찍 출근을 하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할 때도 겉옷이 필요할 정도의 기온이라서 뭐 시원해서 좋긴 한데 이게 혹시 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한여름에 기상 이변으로. 네, 그런 거 생길까봐 걱정도 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더위에도 약하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저는 좋습니다. 자, 유지연님 들어와 주셨고 제니님 들어와 주셨고요. 네, 아직은 많이 들어와 주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아요,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의사들은 많이 듣고 환자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보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윤희님 들어와 주셨고 뮤리엘님도 들어와 주셨어요. 이제 뮤리엘님께서 제 강의가 좋아서 또 왔다고. 네, 근데 아마 약간 이제 오늘 강의는 혈압이랑 관련된 분들만 오시지 않을까라는. 예. 예. SJ88님께서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아서 24시간 혈압계 착용한 적이 있는데 이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할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윤희님께서 비주얼 담당이라고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윤희님. 제가 비주얼 담당이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다고 얘기하시면 진짜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죠. 이제 검진을 했는데 혈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혈압이면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 집에서 혈압이 완전히 괜찮은데 병원에만 오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내시경을 할 때 내시경하기 직전에 혈압이 괜찮은지 혈압계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럼 혈압이 약간 높아요. 그럼 이제 당장 내시경하기 불안하니까 조금 환자분한테 진정하라 그러고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분 내지 10분 뒤에 혈압을 재면 혈압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정하라 그러고 또 5분 내지 10분을 기다리면 혈압이 더 올라가서 혈압이 수축혈압이 한 170, 180 정도 되고 이완기 혈압이 100이 넘으면 사실 내시경 하기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내시경 하는 동안 혈압이 또 2, 30 정도 올라가니까 그분은 거의 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을 못 받고 오거나 내시경뿐만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어떤 시술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혈압이 높으면은 좀 뭐 약간 찌르는 시술 같은 것들이 특히 더 그렇죠. 침습적인 시술을 할 때는 혈압이 높으면은 하는 의사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라영 님도 남편께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너무 높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일단 혈압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혈압은 보통 140에 90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근데 병원에서의 혈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밖 혈압은 기준이 다 달라요. 병원 밖의 혈압은요, 만약에 내가 24시간 동안 활동 혈압을 측정했다 그러면 요거보다 이제 5씩 낮아야 돼서 낮 동안은 135보다 낮아야 되고요. 밤 동안은 90에서 5를 빼니까 85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드려요. 수축기 혈압이 135 이하여야 되고 이완기 혈압이 85 이하여야 되니까 135에 85 이상인 경우는 고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재는 고혈압 기준과 병원의 고혈압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혈압, 집에서 혈압기 사셔가지고 팔에다 많이 재시죠. 그 기준도 역시 24시간 활동 혈압을 쟀을 때 낮 동안의 혈압이랑 같아서 135에 85보다 높으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때는 혈압이 떨어져요. 맥박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심혈관계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는요,
낮에 뻘빼거리고 돌아다닐 때보다 혈압이 15나 낮아야 돼요. 그래서 잘 때 평균 혈압은 120보다 낮아야 되고요. 평균 혈압 중에서 이완기 혈압은 70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보통 진료실 혈압에 비해서는 20씩 낮은 거잖아요. 요거보다 낮아야 정상인 거고 요거보다 높으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에 따라서 혈압이 다른데 진료실에서 잰 혈압보다 여러분이 낮 동안 돌아다니면서 재는 혈압 또는 집에서 재는 혈압이 더 낮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치를 이제 잠깐 한 5 정도는 낮아야 된다. 밤에 잘 때는 15 정도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기고혈압은 뭐냐 하면 사랑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재면 혈압이 140에 90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재든 간호사가 재든 병원에서 재면 굉장히 높은데 병원 밖에 그러니까 가정혈압이라 그래가지고 꼭 집안에서만 쟀을 때 이런 기준이 아니고 병원 바깥에서 잰 혈압을 가정혈압이라고 하거든요. 이때의 기준은 5씩 낮아서 135에 85 미만이 되고 진료실에서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140에 90이 넘어지고 집에서 재면 병원 바깥에서 재면 135에 85 이하가 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자동혈압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24시간 혈압을 재고 있을 동안에도 낮 동안 이렇게 자다가 보기는 어렵잖아요. 135에 8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진료실 혈압으로는 고혈압인데 진료실 바깥의 혈압으로는 정상인 거를 이제 배기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배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열심히 잘 드시고 계시는데 병원에서 와서 재면은 혈압이 높아요. 근데 이분이 집에서 재시는 경우는 혈압이 정상인 이런 경우를 배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기 고혈압 중에서 혈압약을 먹고 있는 고혈압을 벌써 진단받은 분이 혈압 조절 여부가 병원에서 쟀을 때와 바깥에서 쟀을 때가 이제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리님께서 건강검진 할 때도 혈압이 높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님께서 예민하고 긴장을 잘하는데 병원에서 꼭 혈압이 높아요. 관련이 있나요? 네, 이거 엄청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고혈압 환자 중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배기고혈압이 있느냐면요. 보통 한 6명에 1명 정도는 봅니다. 많이 보면은 한 30% 정도까지 보기도 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이 여기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이 앉아 있는데 이 중에서 1분 정도는 배기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배기고혈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런 배기고혈압이 되느냐 하면은 이게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뭔가 병원이라는 또 장소 자체가 무슨 일로 병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긴장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하는데 혈압을 잴 때는 이거 좀 잘못 나오면 어떡하나, 높게 나오면 어떡하나, 또 이상으로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긴장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가 있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그다음에 혈압을 높이게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게 배기고혈압인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분들이 혈압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병원에 오는데 와서 혈압을 잰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히 일부분의 분들이 혈압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른 혈압이 높아지지 않는 분보다 어떤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더 둔감하게 반응하는 분일까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일까요?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같은 정도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좀 민감도가 높은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배기고혈압이 많으냐면은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볼 때는요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센시티브하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에 의하면 통통하신 분들보다 마른 분들이 좀 성격적으로 더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마른 분들이 배기고혈압이 더 많고 흡연하시는 분보다는 흡연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임신하신 분들 경우에 이제 배기고혈압이 많다고 해서 제가 좀 임신하는데 왜 배기고혈압이 많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임신이라는 게 그 전에는 별로 병원을 다닐 일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과 관련돼서 병원을 하면서 이제 산전 체크를 할 때마다 매번 아기가 건강할까, 나는 또 별 문제가 없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임신에 의한 호르몬의 변화도 있어서 임신한 여성인 경우에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배기고혈압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 배기고혈압이 있으면 만약에 바깥에서 혈압이 굉장히 정상인데 여기에 맞춰서 약을 주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병원 바깥에서는 어지럽고 심한 경우에는 기절하기도 하잖아요. 혈압이 저혈압이 너무 와가지고. 그래서 요런 경우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혈압이 낮아가지고 만약에 기절을 해가지고 다치게 되면은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궁금해 하시는 거는 환자분들은 저는 병원에서만 놓고 집에서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배기고혈압이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으로 진행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관찰을 했더니 10년 동안 혈압이 정상인 분도 한 9% 정도는 고혈압 환자가 되더라. 그런데 배기고혈압이 있는 분은 31%가 고혈압이 되더라. 그래서 무려 4배 정도 고혈압이 더 많이 진행이 되더라. 물론 당연히 정상 혈압인 분들도 10년 동안 나이가 드시니까 혈압이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정상 혈압인 분보다 배기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이 생기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그럼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이 혈압이 혈관을 망가뜨리게 돼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망가뜨려 갖고 증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임상적 뇌심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뇌졸중, 그 다음에 협심증이나 아니면은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는 말초혈관이 딱딱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기 전에 이렇게 증상이 있을 정도는 아닌데 혈관이 망가지는 거를 무증상 장기 손상이라고 하는데, 일단 심전도를 찍거나 심장 초음파를 해보면 왼쪽 심장이 좀 두꺼워져 있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경우들, 그럼 이제 혈압이 조금 높았나 보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장 기능 검사를 했더니 단백질 중에 하나인 알부민이 나오거나 사구체혈관이 감소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혈관에서 경동맥 이런 걸 했더니 플라크가 끼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듣고 심장혈관의 동맥경화 점수를 봤더니 관상동맥의 석회화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검진 가서 눈혈관을 사진을 찍었더니 눈에 있는 안저혈관에 동맥경화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MRI 같은 것도 많이 찍으시니까 MRI를 찍었더니 뇌에 회벽질 변성이라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진 것들이 나타나는 게 회벽질 변성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별 증상도 없는데 찍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는 큰 혈관이 아주 크게 막히거나 하기 전 단계로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이 온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고혈압약을 드시는 목적이 이런 무증상이던 증상이 있는 손상이던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이 망가지고 장기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어요. 그럼 제가 아까 배기고혈압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 4배 정도 더 고혈압이 잘 되더라 없는 사람보다 말씀드렸고, 그럼 이 배기고혈압이 집에서는 완전히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를 또 추적 관찰을 했더니 10년을 관찰을 했더니 고혈압이 없는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좌심실 비대, 이게 무증상 손상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4배 정도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이거 방금 보여드렸다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네모 쳤고요. 정상이 10년간 좌심실 비대가 새로 생긴 게 15%였는데 배기고혈압에서는 한 34%가 생겼고, 물론 당연히 고혈압이 있으면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한 49% 정도가 생겨서
물론 고혈압 환자만큼 자심실 비대가 많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정상인에 비해서는 2배 넘게 자심실 비대가 생겨서 심장을 조금 기능을 떨어지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많이 높이는가를 또 이거는 거의 16년을 추적을 관찰해서 봤더니 위로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고혈압 환자가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갈수록 올라가는데 정상 혈압 환자는 거의 많이 안 올라가죠. 16년 동안. 근데 배기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 환자보다 훨씬 많이, 물론 고혈압보다는 낮지만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굉장히 높였고, 그러니까 사망률로 표현을 한다면 한 5% 정도 되고 고혈압 환자분들은 한 13%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총 사망률도 고혈압 환자는 30%인데 배기고혈압 환자는 20%, 정상 혈압 환자는 6%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망률을 높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배기고혈압은 병원에 오면 그때만 혈압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어렵고 결국은 진짜 고혈압이 되고 그 다음에 무증상 장기 손상을 일으키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증상이 있는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재거나 간호사가 재거나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그 다음에 진료실 밖,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정혈압, 집에서 재거나 병원 바깥에서 재는 혈압과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혈압을 조절할까요? 혈압약도 조절하고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까요? 병원에서 재는 게 더 정확할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혈압은 좀 재보시는 분은 알지만 정말 매 시간 변하잖아요. 거의 초 단위로 변하잖아요. 뭐 계단만 조금 올라갔다 오면은 수축기 20 정도 올리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고 혈압약을 드리고 더 큰 병원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고 약을 받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순간 재는 그 혈압을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재는 진료실 혈압으로는 도저히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올릴 건가 낮을 건가를 결정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진료실 안의 혈압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진료실 바깥의 혈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서 의사가 혈압을 좀 재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꼭 좀 혈압을 재우시는 게 꼭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의사가 활동 혈압을 좀 측정해 볼게요 또는 24시간 혈압을 측정해 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리 낮에 열심히 재도 밤에 혈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다른 일 안 하고 혈압만 재고 있을 수도 없죠. 그리고 그런 혈압이 나의 일상을 반영을 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진료실 바깥에서 재는 내가 재는 자가 혈압이랑 병원에서 기계를 채워주면은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평상시 혈압이 어떤지를 보는 진료실 바깥의 혈압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나 병원에서 재면 혈압 굉장히 괜찮은데 굳이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배기고혈압 반대로 진료실에서 와서 오전에 이제 혈압약 먹고 병원에 와서는 혈압이 정상인데 낮에 돌아다닐 때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배기고혈압과 반대로 가면고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환자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는 착한 혈압을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배기고혈압이나 가면고혈압이나 내가 잘 때 어떤지, 내가 움직일 때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진료실에서 재는 방법으로만은 내 혈압이 어떤지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실 바깥의 혈압을 반드시 재야 되고 필요한 경우는 24시간 혈압 측정을 하지만 혈압이 있다 그러면 혈압 측정기를 사서 가정 혈압을 꼭 같이 측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퀘션을 드려봅니다. 그럼 배기고혈압 환자와 정상인은 바깥에서 혈압은 다 똑같고 괜찮은데 진료실 안에서만 이 사람은 긴장도가 높아서 혈압이 높고 이 사람은 조금 느긋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을 수 있어서 혈압이 괜찮게 나오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연구가 돼 있어요. 봤더니 배기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 환자와 배기고혈압 환자와 고혈압 환자를 비교했을 때 정상 혈압보다 배기고혈압, 고혈압 환자가 더 비만도가 높았고
오히려 요 둘이 비슷하죠. 총 콜레스테롤도 정상혈압보다 배기고혈압 환자가 월등히 높았고 오히려 둘이 비슷하고 중성지방도 이 순서대로 정상, 배기, 고혈압 순서대로 혈압이 더 높고 HDL은 좋은 거니까 유리로 갈수록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공복혈당도 배기고혈압에서 더 높고 고혈압 더 높고 대사증후군도 배기고혈압에서 훨씬 많고 고혈압에서 더 많고 그러다 보니 당뇨도 배기고혈압에서 더 많고 고혈압에서 훨씬 더 많고 당뇨의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도 배기고혈압에서 많고 고혈압에서 많고 그래서 내가 정말 바깥에서 혈압이 정상이고 그다음 병원에서만 높다고 해도 이런 분들은 안에서도 정상이고 바깥에서도 정상인 분에 비해서 훨씬 이런 심혈관계 위험 인자인 대사 지표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비만, 당 이런 것들이 더 높을 확률이 훨씬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혈압은 정말 어떠냐? 혈압도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정상 혈압인 분들에 비해서 배기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물론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수축기가 120이고 이완기가 78 정도 되면 사실 굉장히 정상이잖아요, 혈압이. 그렇지만 아주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는 24시간 혈압을 해보면 혈압이 수축기도 한 5에서 6 정도 높고 이완기도 한 5 정도 높은 걸 알 수가 있고 활동 혈압을 측정을 해보면 훨씬 더 높아서 거의 한 10몇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간 고혈압, 밤에 자다 혈압 올라가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정상 혈압분보다 배기고혈압이 있는 분이 2배 넘게 야간 고혈압이 훨씬 많고 혈압의 변동성, 우리가 혈당도 너무 변동이 큰 게 안 좋은 것처럼 혈압도 변동이 굉장히 큰 거는 또 혈관의 스트레인, 그러니까 자극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혈압보다 배기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훨씬 혈압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고 물론 그거보다도 고혈압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배기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정상 혈압인 분들에 비해서 혈압이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혈압도 조금은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연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기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보통 분들이 저는 집에서 완전히 괜찮으니까 약 안 먹을래요 하고 안심하는 경우인데 그거 틀린 겁니다. 배기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고혈압이 있는 분 또는 고혈압 전 단계가 있는 분처럼 고혈압 환자들이 해야 되는 생활요법 있잖아요. 운동하시고 정상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시고 덜 짜게 먹고 대시 다이어트 하시고 스트레스 조절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3 내지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좀 받는 게 정말 필요하고 요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에서는 이제 자가혈압 측정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활동혈압 측정, 그러니까 24시간 혈압 검사를 병원에서 한번 기계를 차고 그 검사가 비싸지 않거든요. 한 10,000원대일 거예요. 의료보험 급여를 받으시면 해보셔서 정말 집에서 혈압이 깨어있을 때나 잘 때나 내가 움직일 때나 다 괜찮은 수준 안에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서 괜찮다고 병원을 안 가시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도 3개월은 많은 것 같아요. 배기고혈압까지 와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면 병원 터지겠죠.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병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배기고혈압이 고혈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찰하시는 게 좋고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할 때 혈압 재주는데 하다가는 2년 동안 혈압이 너무 갑자기 확 올라가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을 꼭 받는 게 필요합니다. 자가혈압 측정하고 병원 가시는 거랑 필요하신 경우는 활동혈압 측정하는 거. 그럼 배기고혈압은 치료 안 하나 약물 치료 안 하나 궁금해 하실 텐데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뇌졸중 심장병이 한 번 오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올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고 오래 합병증을 일으킨 게 아닌 그런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한 임상시험을 했더니 그렇게 막 우리가 더 좋더라 이런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지 이게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보려는 사망률을 보거나 심근경색을 볼 수 있는데 배기고혈압은 사실 그냥 고혈압보다는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관찰을 해야 돼가지고 이분들이 뇌졸중이 더 많이 생기나 약을 줬더니 더 좋아지나 위험도가 낮아지나를 되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봤더니 증상은 없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관련 질환에 관한 예방으로 치료를 하고, 증상이 없는데 내가 검진을 했더니 심장이 되게 굵어져 있거나 콩팥이 안 좋아지면서 단백질이 좀 나오거나, 그다음에 간산동의 서폐화 정수가 되게 높거나, 그다음에 망막혈관의 동맥경화가 되게 심하다, 이렇게 심한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조금 꼭 하라라고도 되어 있지 않아요.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약을 먹고 바깥에서 너무 어지러워서 불편하면 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혈압이 있는 분들 또는 내가 고혈압 전 단계인 분들, 그 다음에 지금같이 배기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가혈압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활동혈압 측정,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배기고혈압은 생각만큼 착한 병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고혈압이 훨씬 많이 되고, 이 배기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보다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훨씬 많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병원을 가볼 필요가 있다. 갈 때는 내가 혈압 적어놓은 거를 들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는 되게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꼭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네. 고혈압에 대한 질문은 아니어도 되니까요.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것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리님께서 건강검진할 때도 혈압이 높게 나오던데 왜 그럴까요? 아우, 당연하죠. 이때는 또 굶었잖아요. 병원 갈 때. 그리고 검진 가면은 이거저거 많이 환자를 뺑뺑뺑뺑 돌리잖아요. 내시경도 하고 귀찮게 하고, 또 검사 양이 많으니까 할 때마다 뭐 초음파에서 뭐 나오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래를 갈 때나 사실 건강검진 할 때가 검사를 더 많이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배기고혈압 B가 있으면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혈압을 잴 때는 혈압이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측정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표준화하는 게 중요해서 뭐 책상에 앉아서 심장의 높이에다가 잘 커프를 감고 책상 위에다 팔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은 갔다 오고 커피는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핀 상태에서 등받이 있는 데다 몸을 가볍게 기대고 뭐 잰다. 다리도 꼬지 않고 뭐 이렇게 재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최소한 5분 정도는 가만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앉아있다 재야 되는데, 검진 가자마자 혈압을 틱 재면은 당연히 그 안정하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혈압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기고혈압보다는 실제로 혈압이 높게 나오는데 저 집에서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 혈압 측정 조건이 잘못돼서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니님께서 예민하고 긴장을 잘해서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고. 네, 그렇습니다. 긴장을 잘 하시는 분들이 혈압이 높은데, 이런 분들이 사실 스트레스나 긴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혈압을 잴 때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니님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도 평상시에 뭐 어떤 갈등이 있거나 되게 열받는 일이 있거나 하면 그때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가 그때 막 혈압을 재지는 않았지만 혈압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솟구쳐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혈압이 또 올라가서 내가 알게 모르게 혈압이 높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하듯이 활동혈압 측정도 하고 내가 혈압도 좀 재보는 게 필요하시다는 거죠. 고혈압과 식사의 연관성은요, 약을 드시는 분이나 안 드시는 분이나 밥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유는요, 그 밥을 먹으면 최소한 2~3배 정도 위장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많아져요. 뭘 먹었냐에 따라서 그게 한 5~6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시고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밥 먹고 되게 힘 쪽 빠지면서 혈압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식사 후에
혈액량이 위장관으로 가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 가는 혈액약이 부족해서 혈압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강나영님께서 양팔 혈압이 차이가 나는데 높은 쪽 기준인가요? 정상적으로는 오른쪽 왼쪽이 15 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요. 높은 쪽이 기준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측정하는 시간이 달라서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혈압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쟀을 때 그 특히 남이 재주지 않고 내가 막 재면은 내가 푸덕거리고 재야 되잖아요. 혼자서 잴 때 집에서. 그러면 내 동작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양팔 혈압을 재려면은 병원에 가면 양팔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집에서 내가 여기 쟀다가 하면은 다르게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제가 환자분의 혈압을 잴 때도 가끔 양팔을 재면 오른쪽 재고 왼쪽 잴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완전히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양쪽 쟀을 때 15 정도 차이 나는 건 정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왼쪽이 살짝 높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랑 가까워서. 뒷목 잡는 뮤리엘님께서 뒷목 이렇게 있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건가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상황 같은. 뒷목 잡을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면 그 주인공이 매우 열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 상황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니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뒷목 잡을 만큼 올라가지는 않는 게 대부분이고요. 혈압이 조금 높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3, 40 정도 더 올라가면 한 180 정도 되면은 그때는 약간 내가 불쾌한 느낌이 들면서 뒷목이 뻐근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한 150 정도 올라가는 아주 정상인 사람이 열받아서 150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뒷목 잡을 만큼 목에 불편한 느낌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혈압이 올라가서 뒷목을 잡을 정도면 혈압이 진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 그런 경우들입니다. 달팽이님이 저혈압의 기준 수치를 알려달라고. 보통은 저혈압은요 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이유는 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저도 사실 재면 90에 70 나오거든요. 근데 비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준 수치를 잡긴 되게 어렵지만 보통은 수축기 제가 이러는데 90 정도면 혈압이 되게 낮은 걸로 봅니다. 제가 딱 또 기억이 또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혈당이랑. 저혈압 기준 90에 60 정도로 그러니까 의학적인 거는 없는데 예, 수축기 90 정도 이하면 저혈압이라고 보지만 90이 안 돼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저혈압이라는 진단명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되게 가늘가늘한 아가씨 같은 경우들은요, 혈압을 재면 팔이 되게 가르면 혈압이 낮게 나오거든요. 더 내 혈압보다. 그래서 그냥 90 정도라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니까 이런 경우는 저혈압 진단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유리님께서 혈압이 높으면 체열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압이 안 높아도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체열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 순간 너무 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또 검진 같은 거 가면은 한 대로만 뽑는 게 아니라 튜브에 막 10개씩 뽑으니까 바늘을 꽂아놓고 있는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혈압이 높으면 그 순간에 더 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60이었는데 180이 되면은 혹시 정말 혈관이 약하면 혈관 사고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안전한 차원에서 좀 혈압 낮춰서 와라 라고 말씀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병원 고혈압? 강압 도적 꺼비다님. 이름이 진짜 어렵습니다. 병원 고혈압에서 기계를 측정했는데 집에서 측정이랑 차이가 많이 나냐고. 집에서 쓰는 건 괜찮은 건지 의심되는 순간도 많고 병원 측정도 가끔 이상하게 나와서 의심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자, 아까 원래는 병원에서 재거나 집에서 재거나 차이가 정상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수축기 혈압 130, 이항기 혈압 80 이하의 혈압이 되게 좋은 혈압이라고 보잖아요. 이 정도 혈압에서는 병원에서 재나 집에서 재나 차이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병원에서 재는 것보다 집에서 재는 혈압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혈압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재면 더 높게 나오고 집에서는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집에서 재는 혈압기가 되게 오래된 거면은 이게 혈압이 맞는지 제조회사에 보내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검증하는 기회가 필요한 게, 시간이 지나면 한 5년 이렇게 넘어가면 혈압기가 잘 안 맞아가지고 되게 좋게 재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혈압계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있는 혈압계랑 비교해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혈압계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면은 자동 혈압계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 혈압계들은 의료기구를 관리하는 병원 부서에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혈압기거든요. 그래서 집 혈압기를 가져가서 의사랑 같이, 의사가 재는 혈압이랑 맞춰보는 거랑 병원에 있는 그 큰 혈압계 있잖아요. 그거랑 맞춰보는 걸로 해서 맞춰보거나, 아니면은 그 혈압기 회사에 연락해서 이 혈압기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AS를 신청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KK님께서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게 나오고 한의원이나 약국에서는 혈압이 정상인데 이것도 배기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네, 이게 바로 배기고혈압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잰 게 높은 게 아니고 그 가정에서 잰 거랑 차이가 나는 게 배기고혈압의 기준이 아니라 병원 안 기준이랑 병원 밖에서 잰 거랑 차이가 많이 날 때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배기고혈압이라고 봅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 질문을 빠뜨린 게 있는데요. 어느 분 거죠? 완소남님 거를 빠뜨렸나요? 네. 자가혈압은 매일 측정해야 하나요? 혈압약을 왜 평생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네. 혈압은요, 보통 한번 이제 내가 혈압약을 먹잖아요. 먹으면서 내가 나이가 젊어지나요? 내가 늙어지나요? 다 모든 사람이 혈압약을 먹으면서 혈압약 1년 먹고 나도 나이 1살 더 먹고, 혈압약 2년 먹고 나도 나이 2살 더 먹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질까요? 보들보들해질까요? 당연히 딱딱해지죠.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혈압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면서 내가 우마무지 노력을 해가지고 짠 음식도 안 드시고 막 체중도 많이 빼고 운동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하면 끊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드시게 되고 약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나의 혈압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노화로 조금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혈압은 언제 측정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약 먹기 전에 대소변 보고 난 다음에 측정하시고,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측정하시면 되고, 뭐 평상시 많이 측정하면 좋겠지만 어려우시면 병원 가기 바로 직전에 한 1, 2주일 정도 측정해서 매일 측정해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건희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윤희님께서 비 온 뒤에 나오셔서 혈압약은 안경,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경을 같다고 생각을 해서 꼭 쓰시고 다니셔야지, 네, 안 쓰면은 막 길 가다가 넘어지고 돌부리에 채일 수도 있으니까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쓰는 게 좋습니다. 건희님께서 병원서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스트레스라는데 혈압이 낮아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피드백이라 그래서 명상 같은 거죠. 내가 이제 어떨 때 혈압이 오르는지 봐서 나 이럴 때 혈압이 올라라는 걸 알고 그 상황을 피하는 그런, 또는 이완을 시키는 것들에 대한 뭐 약간 심리를 다스린다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같은 교육을 받아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압을 덜 오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도 봤어요. 네. 찬란한 새벽님께서 선생님, 같은 자리에서 두 번째면 꼭 두 번째가 좀 낮게 나옵니다. 어떤 것이 정상이냐고요. 보통 3번 재가지고요, 첫 번째 거 버리고 두세 번째의 평균을 냅니다. 그렇게 보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잴수록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재시면서 측정 환경이 편안해지면 잴수록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첫 번째 거 버리고 두세 번째 재셔도 되고,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우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다 적거나 두 개의 평균을 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 비타민이께 병원 가서 혈압이 140 이상이라 혈압약 먹고, 그다음에 혈압약 먹고 난 다음에 혈압은 괜찮아지셨어요? 가정용 혈압계는 110에서 120으로 그럼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있으십니다. 별 뭐 부작용만 없다면 사실 혈압은 120 정도에 가깝게 맞춰주는 게 혈당을, 저도 제가 왜 지난 시간에 혈당을 부작용이 없다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도 부작용이 없다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서 110, 120이면 진짜 조절이 잘 되고 있으시니까 이 상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서 24시간 점점님께서 24시간 혈압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를 다 했는데 정상이었다고, 그래서 약물 치료 하셨나 봐요. 혈압이 수축기 100 이하 떨어져서 중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때는 좀 높았는데 혈압약을 먹었더니 수축기가 100 이하다. 그러면 사실은 약을 먹을 수는 없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엔 되게 어지러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혈압 측정하면서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약을 드시면 되는 거고, 아마 이렇게 24시간 혈압 검사와 심초음파 검사를 하신 이유는 배기 고혈압이 있어서 병원에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의사가 약을 준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좀 의사랑 친해졌는지 아니면 내 환경에 적응이 됐는지 혈압이 굉장히 떨어져서 중단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배기 고혈압이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이 될 확률도 많고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관찰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중단하고 난 다음에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답일 것 같습니다. 은근히 잘 되리라님, 은근히 잘 되면 좋죠. 너무 티나게 잘 되는 것보다 은근히 잘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복권 같은 거 타고 난 다음에 끝까지 징기는 사람 없대잖아요. 모든 싸움은 다 난다고. 64세 여성이라고 하셨고, 골밀도 검사에서 경계선보다 약간 높은 골다공증을 진단받아서 포사맥스 70mg을 처방받았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되는데 발치 전후로 약 복용을 중단해야 될까요? 드신 지 3, 4년이 안 되셨으면 그냥 발치하셔도 됩니다. 근데 3, 4년이 넘었으면은 조금 약간 중단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포사맥스는 굉장히 오래 뼈에 남아있는 약이기 때문에 잠깐 중단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으로는 드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같아서 그냥 드신 채로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전정님께서 배기고혈압이 뇌랑도 관련이 있냐고. 아버님께서 뇌종양 수술 후 뇌전증을 알고 계시는데 현재 고혈압약 복용은 안 하시고 집에서 재면 주의 단계로 나오는데 병원 가서 진료하시면 혈압이 160까지 나오시는데 5분 10분 다시 재봐도 1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혈압 쪽으로는 다시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 이럴 때 딱 하는 게 연속해서 혈압을 낮이나 밤이나 잴 수 있는 24시간 혈압 검사 또는 활동 혈압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 혈압 검사가 잘 때는 어떤지 모르잖아요. 지금 낮에 아무리 열심히 재도 낮에 잴 때도 활동할 때 재는 게 아니라 5분 앉아있다 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해보실 그 적응증이 되시니까 전정님은 아버님 모시고 병원 가서 활동 혈압 측정을 해서 진짜 낮 동안 혈압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정효님, 혈압약 끊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혈압이 매우 정상적으로 1년 이상 유지가 되면은 조금 끊는 게 아니라 줄여보는 거죠. 줄여볼 수 있지만, 제가 좀 많이 끊어봤는데 결국은 다시 시작하게 되세요. 그래서 끊기보다는 좀 줄인 용량으로 갖고 있다가 다시 필요하면 다시 올리는 게 낫는 게, 아예 끊어드리면 환자가 처음에 병원을 오시다가 잘 안 오시다가 어느 날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때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봐서 끊는 것보다는 소량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지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끊고도 만약에 끊을 수 있어서 끊고도 병원을 놓지 말고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병원을 가시는 게 필요하고,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이시지만 다시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도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니님께서 아까 예민하다고 한 시청자인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럴 때 뒤통수가 아프다고 이게 혹시 고혈압의 증상일까요? 혈압 정상이지만 높은 편이고 가족력 고혈압이 있으시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을 딱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알죠. 하지만 이제 혈압이 높지 않아도 스트레스만으로도 왜 뒤통수가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통수만 불편하다고 해서 혈압이 괜찮은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한 그 순간 딱 혈압을 한번 재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님께서 남편은 콩팥병 상기시라고 하셨는데 혈압약 20년 먹고 계신다고 신장과 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혈압을 재는데 누워서 재면 낮게 나오고 앉아서 재면 높게 나오는데 당연히 이렇게 사람이 앉거나 쓰게 되면은 그때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가만히 누워있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앉아있는 게 누워있는 것보다 더 많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서있는 게 교감신경계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보다는 앉아있을 때 혈압이 높고 앉아있을 때 혈압보다는 서있을 때 혈압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경님께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휴미라를 막다고 생물학적 제재이신 거죠. 교수님께서 LDL이 130이 나와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자고 해서 3년째 먹고 있는데 지금은 45 정도 나오는데 안 먹으면 안 되느냐고. 45는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조금 줄이지만 드셨으면 좋겠는 게 류마티스 질환인 게 어디 류마티스 질환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보다 내 몸의 염증 수치가 되게 높은 분이시라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염증이 높아지면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은 없는 분보다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은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100보다는 훨씬 낮게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45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매번 연속해서 한 2번 측정해도 45면은 조금 약을 줄이는 거를 상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K님께서 건강검진 때 혈압이 높게 나와서 5분 쉬고 가자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더 긴장해서 더 혈압이 높아진다고. 이게 아까 지금 비경 직전이나 어떤 시술 받으실 때 흔히 보이는 현상인데요. 긴장감을 줄이는 방법 뭐 심호흡하거나 명상하거나 바이오 피드백하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뭐 사실은 이제 그게 당장 금세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검진이라는 게 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되게 익숙해질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혈압이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만 높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혈압 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으로는 좀 이완하고 심호흡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거 정도뿐이 없고, 조금 더 장기적인 기간으로 갈 수 있는 건 바이오 피드백으로 내가 나의 스트레스 받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높은 혈압이 나왔을 때 의사가 혈압약 먹자 그러면 제가 집에서 혈압이 얼마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혈압을 조금 집에서 측정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성상님께서 고혈압 혈압약은 아모잘탄 플러스를 드시고 근데 병원에서 잴 때는 140에 90에 나오고 안정화가 되면 125에 83. 요즘 계속 먹다 보면 좀 어지러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혈압 증상일까요? 이 약 먹으면 기립성 저혈압에 주의해라고 되었는데 약 부작용일까요? 아니면 주치의한테 약용량을 쭉 줄여달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모든 혈압약은 혈압을 강제로 승합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옛날 약보다 요즘 약이 훨씬 좋아서 24시간을 균등하게 조절을 하고는 있지요. 하지만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혈압이 좀 낮게 조절될 때 더 그런데 병원에서 재실 때 되게 높고 이게 혈압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약을 어떻게 할지 판단할 때 하는 게 열심히 가정혈압 측정하는 거랑 24시간 혈압, 활동혈압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딱 하시면 됩니다. 활동혈압 측정을 해보시고 내 혈압이 리얼로 어떤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캐모마일린 것까지 답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연속 혈압기는 제가 연속 혈당기고 요거는 이제 활동
혈압 측정기 또는 24시간 혈압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맞아야 이용할 수 있나요? 환자가 원해서 이용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 완전히 정상인 사람한테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집에서 혈압이 높아요. 또는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아요. 이런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구를 하면 이게 아마 해보시고 싶은 이유가 어느 순간 혈압이 높은 순간이 있기 때문에 키모마일님이 해보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해보겠다고 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사이에 벌써 9시 50분 17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들어와서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름 초입이니까 네, 비타민 미네랄, 채소 과일 잘 챙기시고 또 여름에 요즘은 또 아침 저녁 추우니까 레이어드 룩으로 체온 관리 잘 하시고 또 한낮에는 또 시원하게 입으시면서 체온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는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